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황하천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정부가 코로나에 대한 초기 방역 조치만 잘 했더라도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는 이 무능한 좌파 정권의 탓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권의 무능함과 책임을 따질 때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거들낸 세력, 더 이상 국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제목을 정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무능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면 과장 또는 거짓말이라고 화를 내는 대깨문들이 많습니다. 이 민주화 시대에 독재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대듭니다. 자유우파 유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하면 잡아간다고 겁박까지 합니다. 가전 제목을 붙여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전광훈 목사 구속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공공연히 호언장담한 50년 장기 집권 플랜을 법에도 없는 4+1이라고 하는 이런 야합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무시하고 역주행 폭주를 일삼고 있는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염협회나 의사협회 전문가 집단이 그토록 중국발 입국을 제발 막아달라고 줄기차게 주문을 했음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는 반미 친중 정책 때문에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그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그래놓고도 적반하장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과 패거리 좌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치 행태가 어찌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정의고 선한 그런 자들인 것처럼 자기 식구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60%의 자유우파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40%의 국민만을 위한 그런 반쪽짜리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이 우리의 아픔이라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러한 혹세무민했던 독재 정권들 때문에 20세기 냉전 기간 중에 민주주의 75%가 이런 독재 정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 가나, 무슨 과테말라, 나이지리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우루과이 등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민주주의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예도 많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러했고 조지아, 헝가리, 나카라과 페루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해체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라고 강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합법적 해체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마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체면에 걸리고 맙니다. 바로 작금의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펄펄 끓어있는 그런 백도 물통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 개헌 저지 시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집권 연장의 승인 절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 평등, 민주의 나라는 자유자가 빠진 그런 평등의 사회로 남고 민주가 없는 민족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의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국일념의 각오로 자유우파로의 정권을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국민이 뽑아 대의정치를 해달라고 맡긴 그대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정권을 되찾아오질 못하면 그대들은 역사의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과 패착을 반면교사로 생사여탈의 생존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 감정에 호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온건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소수에게 당할 수는 없다고 호소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집권, 러시아 혁명도 극성의 소수들 때문에 온건한 다수가 무너졌음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호소해야만 합니다. 이 정권은 아예 국가 발전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붉은 김정은 독재 야만 정권과 야합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이익만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겐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맡길 수도 또 보장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목청 높여 폭로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좌파 정권이 재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거덜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강조해야만 합니다. 빼앗긴 보편적 가치와 주권과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야만 합니다. 좌파의 재집권을 막고 자유우파로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선 다음 5가지에 올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여당과 1:1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불과 몇백 표 또는 몇십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필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적 절대 명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나 창원 보궐선거 필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400표 차이로 여당에 패했던 그런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필승의 고지 앞에서 등 뒤에 칼을 꼽는 그런 우파끼리의 언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파가 우파를 공격하면 가짜 우파일 것입니다. 사이비 우파일 것입니다. 우파 진영 내 헤게모니 싸움에 좌익들이 우익으로 가장해서 스며들어서 또아리를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감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루킹식 수법의 여론 조작이 작동될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 개의 드루킹과 킹크랩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나돌고 있는 중국인들의 여론 조작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는 대깨문들의 마각과 행포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좌파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민적 아픔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신천지는 새누리, 또 새누리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한교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반미 반일 감정을 다시 부추겨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감성팔이 프레임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강한 역공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되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개박스 좌파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듯이 대깨문들만의 프레임 생산 공장이 가동되어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포퓰리즘 정책이 마치 복지 혜택인 양 둔갑해서 표심을 흔들어대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현찰에 약한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은 마약일 뿐만 아니라 망국의 길로 가는 불량식품임을 강조해 솎아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좌파들의 주특기인 김정은과 시진핑을 활용해서 평화쇼 같은 북풍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4.13 필패의 재판만은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짜쇼에 속지 않도록 역풍 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인해야 할 것은 투표에 이기고도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전자개표기에 부정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는 4.15 총선은 단순한 여야 대결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이기 때문에 필사직생의 자유우파로의 정권 혁명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법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유우파로의 정정교체만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괴돼지 소리를 듣지 않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야만 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움에 직식할 그런 때가 샛별이 나타날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총선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거덜낸 이 좌파 세력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겨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